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산 세대들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굶고 자식을 먹이고 손자를 먹였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넘치지 않도록 하자. 약간은 모자라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먹을 걸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살아있게 만들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 영양 불균형이 부를 수 있는 참사, 이런 타이틀로 오늘 에피소드를 진행할 것인데요. 글루텐 프리라는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루텐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실리악 디지즈라고 해서 글루텐 불내성, 이런 그 제목의 병이 있는데요. 그걸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병 때문에, 실리악 디지즈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까 이 실리악 디지즈가 주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그 핵심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영양 불균형이 그러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것까지 길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짤막하게 우리가 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우리한테 음식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상의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대할 때 가지게 되는 태도라든지 그 자세, 뭐 그런 것들이 달라져서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단어가 있죠. 아침 식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breakfast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펠링을 써보면 break하고 fast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break는 여러분 잘 알죠. 뭐 깬다 할 때 break. 그 다음에 fast는 뭐냐면 fast는 빨리 간다 할 때 뭐 fast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 fast는 음식을 안 먹는 상태, 금식이라 그럴까 단식이라 그럴까, 그걸 fast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breakfast라는 것은 이 음식 안 먹는 걸 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을 음식을 먹음으로써 깨는 거. 우리가 보통 하루 3끼 식사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녁에 뭐 몇 시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뭐 5시, 6시, 7시 이런 중에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찍 하시면 뭐 5시, 6시, 7시 그럴 때 하시겠죠. 늦은 분은 뭐 9시, 10시에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에 6시에 식사를 하시면 12시까지는 6시간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드시면은 그 시간을 다 합하면 12시간이 되고요. 또 더 늦게 드시면은 뭐 14시간, 15시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소위 요즘 그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뭐 16시간 이상 시간을 띄워두고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런 일종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 지나치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을 걸러요. 저도 뭐 아침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점심 무렵이 되면 정말로 허기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좀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아침을 거르는 일이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건강에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만으로 63세가 넘었으니까요. 살 만큼 살았고,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상당히 많은 임상 실험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경험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뭐 비만이 지나치다든지 이럴 때 간헐적 단식을 뭐 일정 기간 하는 것은 뭐 저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건강을 위한 어떤 바이블처럼, 건강을 위한 뭐
뭐라 그럴까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법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거나 선전하거나 또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break first, 그러니까 음식을 중단했던 시간을 지금부터 끊겠다는 게 아침 식사예요. 그 영어의 의미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영어 만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한 단어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뜻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브렉퍼스트라는 거는 굶뜬 걸 이제 중단하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재미있는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왜 영양의 균형적인 공급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양 공급이 그 불균형이 되면, 그럼 왜 어떨 때 불균형이 되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을 너무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한다든지, 또는 단식을 자주 한다든지, 또는 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양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죠. 근데 먹는 것이 너무 어떤 부분에 치중돼 있죠.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만 드시고, 고기 싫어하는 분들은 나는 또 뭐 채소만 드시고. 그래서 때로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인체는 적당한 스트레스를 줘야 세포가 활성화돼서 장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저는 세포를 굶김으로써 세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세포를 나태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지, 세포를 쫄쫄 굶겨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조부모님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한 번도 점심 식사를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늘 소식을 하셨는데 95세, 9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한 5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물론 한 번에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댓글 쓰시면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댓글 도대체 이분이 무슨 미닝으로, 어떤 뜻으로 이걸 썼을까 하고 제가 한 5번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있어요. 점심을 굶어야 했던 그 조부모의 마음을 이 손자가 알았던 것일까? 이 할머니가 95세, 96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뭐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은 대략 1930년생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93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정말 먹을 거 없었어요. 저 같은 나이에도 제 친구들은요,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못 싸오는 사람이 한 60, 70%? 그 정도 됐고요. 도시락 싸와도요, 깡보리밥, 깡조밥이었어요. 반찬 없었어요. 거기에 무슨 계란 하나라도 있으면 친한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뺏어 먹고 그러던 시절이 저희 어릴 때예요. 근데 저보다 30년 이상 앞선 세대들은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산 세대들이에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굶고 자식을 먹이고 손자를 먹였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정말로 좀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댓글을 다신 분이 그걸 그렇게 그런 사정이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제 생각이 그랬다는 거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덜 먹고 못 먹고 하는 것이 장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중에서 아마 밥 안 먹고요, 한 달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만 먹고 밥 안 먹고 30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세포한테 영양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세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는 정말 다양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인체라는 것은 소우주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지구의 축소판이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영양소의 대부분이 우리 인체가 이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영양소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자꾸 요즘 특정 성분만을 찾아다녀요. 아, 이게 몸에 좋대. 이거 먹으면 오래 산대. 절대로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이 충실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으면서 어떤 특정 보약이나 특정 건강식품 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하겠다? 그거는 욕심이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제나 좋은 보약을 찾기보다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의 식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골고루 제대로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식이나 소식이나 뭐 이런 것이 꼭 건강해지는 비결이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과식이나 너무 풍족한 식사도 여러분의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덕목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편이냐면 중간 아니에요. 약간 모자른 듯한 게 절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절제라는 것은 참 소중한 덕목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조금은 말을 아끼는 것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조금은 부족하게 하는 것이 또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뭘 해서 어떤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을 넘어가서 그 후과로 생기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당하죠. 왜? 우리가 오늘 깨달은 것을 계속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단식이나 금식이나 과식 모두가 건강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는, 건강의 목표도 아니고 수단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대할 때도 정말 골고루, 그렇지만 약간은 부족하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점심에 맛있는 짬뽕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다가 이게 배가 찼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젓가락을 집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먹는 친구한테 이걸 더 먹으면 과식이고 요걸 딱 덜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더니까 더 드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그걸 깼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스스로가 알면서도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면들을 좀 잘 생각해서 제가 어떤 특정 식품을 먹으라든지 어떤 특정 영양소를 먹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구의 축소판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우리 몸은 얼마간이라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서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 넘치지 않도록 하자. 약간은 모자라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의 세포들이 먹을 걸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살아있게 만들자. 그게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